네, AAM 팟캐스트 6번째 같은 4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애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애는 인간의 이제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최대의 생존 이유는 번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야 되는 우리는 의무가 있죠. 남자의 의무. 많은 씨앗을 퍼뜨려라. 하지만 지금은 많은 씨앗을 퍼뜨릴 수 없는 사회에 있지만 원래 그런 본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연애가 최종 목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역시 벌써 지금 3월 달이네요. 벌써 요즘에 뭐 비트코인 기사가 아주 난리가 났죠. 지금 불장이다 이제 불장 시작도 안 됐다 뭐 해갖고 기업이 막 들어가면서 이제 막 옛날 같은 경우는 막 개미들이 들어가서 불장을 일으켰다면 지금 기업들이 막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좀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득을 좀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20% 수익을 냈습니다. 20% 수익. 네. 무려 10만 원 투자해서 2만 원을 벌었어요. 오, 아싸 치킨가? 좋습니다. 너무 적고 네. 좋은데요? 너무 적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명철 형은 다 보고 있었지만 넣을 수 없었던. 아니요, 저는 그 비트코인 완전 거의 빙하기에 갈 것 같은 때 5,000원 매수 걸어놨는데 그게 많이 올랐죠. 지금 뭐 200 거의 뭐 3배 정도 올랐는데 200%의 한 수익.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익만 한 10,000원 넘죠 이제. 좋습니다. 네, 현금이 공유 좀 없어서 해주세요. 네? 공유 좀 해주세요. 공유는 뭐 제가 매수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현금이 없어 네. 현금이. 맞아. 저도 비트코인으로 1,600만 원 날리고 그다음에 지금 300만 원 200 시드에서 600까지 겨우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3,000까지 복구하면은 제가 약간 그 좀 풀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장이고 운도 좋기 때문에 제 실력이라 절대 생각 안 하고 그냥 운 좋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확신이 되면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애였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핫한 주제다. 연애랑 돈은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럼요, 맞아요. 일단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스몰 토크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각자의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네. 각자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연장자분. 사실 여자친구 없었으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그렇죠. 이상형일 뿐. 저는 근데 여자친구랑 거의 저 먼저 얘기하는데 예. 여자친구가 이상형입니다. 예. 진짜로. 예. 그 전에는 이상형이 어떻게 됐어요? 여자친구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이상형이 있어요? 제 이상형은 일단 외적으로는 키가 한 165 이상, 165에서 168, 좀 큰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막 청순하고 귀엽고 이런 거 말고 머리도 좀 길었으면 좋겠고. 연예인 중에서 예를 연예인, 들면 뭐 권나라, 음. 카리나 이런 아. 사람들이 좋아. 하고 뭐 눈도 크고 이제 약간 매섭게. 네, 약간 좀 도도하고 약간 고양이상 음. 그런 걸 좋아하고 그리고 내면을 사실 더 많이 보는데 좀 이렇게 저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좀 희생 정신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배려할 줄 알고. 중요하죠. 고집 있고 이런 거 말고 음. 되게 그 차분하고 이런 스타일. 근데 카리나가 고집이 세면 어떡할 거예요? 뭐 상관없어요. 뭐 저는 이 여자친구랑 뭐 결혼할 거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뭐 상관없어요. 만약에, 카리나가 뭐 만약에, 저를 만약에. 주접해든 뭐 무슨 상관이에요. 만약에 여자친구 없는데 카리나랑 만나야 근데 됐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 편집해서 날릴 테니까 없다고 가정하고. 네. 아니 그냥 말해도 돼요. 음. 되는데 네. 카리나가 뭐 고집을 피운다면 외적으로 완벽히 내 이상형에 부합을 하는데 내적이 안 맞아. 솔직히 그래서 못 만난 여자들 몇 명 있었습니다. 저한테 외적으로 먼저 좋은데. 플러팅을 했었고 저도 마음에 드는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외적으로 당연히 예쁘니까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내면이 안 맞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는 되게 여자로 절대 안 보여요. 그냥 사실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남녀 불문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은 그냥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 연애 상대는 안 되죠.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만지기도 싫습니다. 만지기도 네, 진짜 뭔가 터치도 싫어 진짜로. 일단 외적인 이상형은 조금 날카롭게 생기고 도도하게 생긴 여성분이고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나랑 있을 때는 애교가 더 많아야 돼.
이제 디테일이 좀 추가되기 시작하네요. 근데 나랑 있을 때 너무 귀엽고 나만 바라봐주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그렇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아 쉽지 않죠. 근데 내 여자친구는 지금 그래. 이상형이다. 그냥 완벽히 가만히 이상형이. 있을 때 딱 저도 무표정하면 좀 무서운 얼굴인데 음. 화났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여자친구도 비슷해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저도 얼마 전에 한 소리 했어요. 제가 음, 왜 이렇게 사람 눈치 보게 하냐. 음. 왜 표정 왜 그러냐 이랬더니 음. 나는 아무렇지도 않대.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제. 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했는데 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되게 애교 있게 하거든요. 이상형에 완벽히 부합하는 여자를 만나셨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저는 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여자분이 좋아요. 오 이것도 근데 엄청 새롭네요. 못생겼는데 네. 운동만 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너무 극단적이. 근데 음. 외모가 평범한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매가 좋다. 그러면 이제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다 저의 이상형은 전 좀 일진상 좋아해요. 조금 세 여기랑 좀 보이는 겹치네요. 여자. 네. 나인 뮤지스의 경리 씨. 경리, 네, 고양이, 네, 고양이 미야옹. 완전 고양이상 좋아해서 그래서 골반도 넓고 좀 음. 글래머러스하고 조금 서구적인 체형. 네. 키도 저도 65 이상이면 좋고요. 안 돼도 상관없긴 하지만. 완전 핫걸 스타일을 네, 좋아하시는군요. 완전 핫걸에 일진에 도도해 보이는 여자 스타일 좋아해요. 그럼 내면은 내면은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면을 절대 안 보는구나. 네. 그냥 외모만 보네. 골반만 보네. 내가 그냥. 맞출게. 내면은 내가 아 맞출게. 내면은 내가 맞춘다. 내면은 내가 맞춰. 아, 그게 요건이 성립이 되면 형 내면 맞춰줄 수 있다. 내면은 음. 맞춰줄 수 있어. 아주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좀 귀여운 스타일 두 분과 반대로 좀 귀엽고 아담한 스타일을 좀 좋아합니다. 연예인으로 예를 들면 뭐 박보영 씨 아, 또는 하현수 씨, 약간 네. 첫사랑 재질이네. 약간 꼬부기상, 아, 약간 그런 상들을 좀 좋아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고양이상이나 좀 도도하게 생기신 분들 좀 보거든요. 꼬부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거의 뭐 제 전설 여자친구 꼬부기상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꼬부기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엄청 이쁘시긴 합니다. 엄청 이쁘십니다. 근데 진짜 그만큼 좀 약간 희귀한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 꼬부기상 인정했으면서 안 만났잖아요. 에? 에? 그러니까 아니라 삐. 그래서 저도 지금 제 기준에 부합하는 여자친구를 잘 만나고 있는데 좀 귀엽고 저는 키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좀 힘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 되다 보니까 30 이상을 이제 만나기에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물론 제가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저보다 이제 연상이신 여자분을 만나면 아무래도 결혼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결혼 이슈가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점점 연하에 눈을 뜨게 되면서 연하 쪽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면은 이거는 좀 명철이랑 좀 비슷한데 좀 배려심이 있어야 돼. 뭐 예를 들면 식당 뭐 그 주인분한테 뭐 서빙 해주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를 좀 습관화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자리 있는데 뭐 척척척 그럼 뭐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 그런 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희 어머니 같은 스타일 내면은 엄마 같은 엄마를 닮은 여자를 좋아한대요 남자들이. 그걸 음, 보고 이제 체화가 잘 되었고. 왔어 갖고 그래서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지금 연애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지금 여자친구는? 저는 어플해서 만났습니다. 어플 통해서. 사실 어플로 이제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동안 뭔가 즐기지 못했어. 그것도 있고 그냥 너무 이제 내 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그걸 다 만족시키는 사람 만나려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은 좀 나중으로 미루고 연애를 일단 많이 하자라고 해서 30명 만나야지 음. 이러고 깔았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난 여자친구랑 지금 결혼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네, 내년에 이제 결혼하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잘 맞는 사람을 갑자기 이제 놔버리니까 또 생겼어요. 그게 뭐 저도 이제 어플을 사용해봤지만 그런 약간 진지한 왜냐면 진입 장벽이 있는 어플이 있고 없는 어플이 있어서 없는 어플 같은 경우에 이제 누구나 막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진지한 관계를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많은데 딱 지금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그렇게 딱 운명처럼 잘 만나게 됐네요. 그게 좀 네. 어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윌류라는 어플 했는데 저는 어플 이것저것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가끔. 근데 다 매칭도 거의 잘 안 돼요. 왜냐면 여자들이 자체가 적잖아요. 저보다 매력적인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키 크고 돈 많아 보이고 몸 좋은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사진으로만 거의 보잖아요. 근데 제가 깔았던 어플은 좀 달랐던 게 이 자기소개를 좀 제대로 써놨어요. 여자들이.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이게. 나랑 안 맞는 사람 만나면 또 카톡하고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돼. 만남 자체도 안 되고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필터링을 빡세게 했어요. 그냥 헤파 필터를 넣어버렸어. 어떻게 했냐? 자기소개에다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뭐 내 야망.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를 저는 기업 면접 보듯이 해서 헤파 필터를 장착해놓고 그걸 뚫고 오는 여자들이랑만 매칭이 된 거니까 확률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남도 잘 만나졌었고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약간 유교사상적인 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난 이런 여자가 좋다. 나를 서포트해줄 사람 필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다 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도 그런 환경에서 자란 여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엄마가 뭐 그렇게 아빠한테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여자의 역할로서 해야 되는 거를 느끼고 있다던가 그런 사람이 오길 바랬기 때문에 저 그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자친구 만났는데 이제 결혼을 둘 다 전제로 만나가지고 사귀기 전에 그런 거 이미 얘기를 다 나누고 뭐 자녀 계획부터 해서 오. 진짜 뭐 하다못해 정치나 막 그런 종교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중요하죠. 되게 딥하게. 경제적인 얘기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만난 지 한 2주 만에 이제 결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할 거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둘 다 제이야 또 그래갖고 겁나 이제 막 나는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 같고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다 막 얘기해서 넌 얼마 벌고 나 얼마 벌고 다 깠어요 이제 둘 다 저축은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 있는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이제 내년 5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아예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포트 해줄 수 있냐고 했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을 할 거지만은 그만큼 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상황에다 얘기했더니 이제 다 수긍하고 서로 이제 같이 손잡고 가고 있죠. 힘든 일을 얘기를 했는데도 믿고 따라와주는 여자친구네요. 네, 이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음.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못 나는 뭐 뒷바라지 못하겠다 이렇게 100%할 확률인데 얘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신기해서 솔직히 저는 왜 나를 왜 사랑하지? 이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여자한테. 어떤 뭔가 되게 충성적인 모습도 보여야 되고 막 지조 있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되게 섬세한 것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막 물론 저도 그만큼의 남자로서 해줘야 될 걸 다 해주지만 난 이거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 다 해주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좀 못하게 해요. 요리는 해줘. 근데 네 손에 더러운 거 묻히는 거 싫어. 그러니까 평생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지 마라. 이랬거든요. 스윗하네요. 그러니까 내 여자에서 더러운 거 묻히기 싫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다 받아들여 줘가지고 어떻게 어플로 옛날에 그 말 들었을 때는 어플로 결혼한다는 얘기도 하고 연애 많이 한다는데 도저히 난 연애뿐만이 아니라 그냥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랬는데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지금 네, 되게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여자친구한테 좀 반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크거든요. 죄송합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이 자수성가를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여자친구한테도 그 피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미용 붙임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붙임머리를 하면서 붙임머리 저녁까지 하고 저녁부터는 새벽에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쇼호스트처럼 또 라이브로 옷을 팔아요. 그러면 새벽 1시까지 팔고 새벽 1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또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그거를 다 배송까지 하고 잠을 3, 4시간 자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또 출근해서 미용을 하고 그걸 반복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아니었어도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남자였어도 개인적으로 엄청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고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의 계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은 저 여사친이 많기 때문에 친구한테 소개받았죠. 좋습니다. 역시 친구가 많아야지 소개도 들어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주짓수 도장에서 운동하다가 만났는데 항상 운동하다가 참 잘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그냥 제자를 탐하다 보니까 제자를 탐하다기보단 아주 붉었나.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에 이런 선한-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한 건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이제 제 친구가 관장인데 그 관장인 친구 없을 땐 제가 상담을 해요. 그래서 옆에 상담하는데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줬죠. 아주 흑심이. 친절하게 잘 상담해주고 무조건 등록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더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했다는 거죠. 친절과 목소리도 이제 막 엄청 경쾌하게 하면서 눈빛을 딱 바라보면서 저희 도장엔 왜 이런 점이 좋냐면요 다 설명하고, 그리고 나의 장점을 또 얘기하면서 제가 수업할 때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준 거지. 영업에 제일 중요한 거. 신뢰를 줬자. 명철이 형이 알려준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오더라고요. 오케이 됐다. 근데 나는 이제 내 수업만 들으면 무조건 등록할 수 있다는 건 나는 믿고 있었거든. 등록을 딱 바로 하더라고. 첫날 체험 수업을 하고. 그래서 오케이 빨리 회식을 잡아야겠다. 왜냐면 운동만 하고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이러면 친해질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빠르게 회식을 잡았습니다. 술 먹여서 뭐 하려고? 아니 회식. 회식. 먹는데 술은 그냥 서브야. 왜냐면 운동은 그 주제가 운동에 극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주제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회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개인적인 신상을 좀 팔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식 자리를 만들어. 근데 술은 들어가면 또 좋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식 자리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또 오겠대. 됐다. 나는 이제 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술을 많이 안 먹었어. 왜냐면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좀 사리면서 다른 사람들 다 취하기 기다렸죠. 기다리고 이제 어느 정도 취했어. 근데 그 친구가 술을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것 봐라. 위기네. 잘 마시네. 그래갖고 이제 2차 갔다가 이제 3차 때 뿔뿔이 흩어졌는데 제가 한 잔 더 먹을래 해갖고 3차 때 갔죠. 근데 이제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근데 많이 취했어. 그래서 금방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냥 가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술을 계속 먹였죠. 그래서 이제 피곤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형 얼른 가세요. 보내고 그 다음에 왜 이제 가세요? 이제 그 친구랑 둘이 남았을 때 이제 얘기를 했죠. 마음에 든다. 나는 이제 뭐 이러 해갖고 좀 눈여겨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진짜냐고. 자기 아니 몰랐다고. 근데 뭐 며칠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랬어. 한 달 만에. 한 달. 한 달. 그래서 그러면 내일 커피 마시러 갈래? 그래갖고 알겠다 그래갖고 그 친구 텍스트 보내고 이제 다음 날에 커피 마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또 본집으로 지금 사는 평택으로 내려가야 돼서 평택으로 내려갔어요.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얘가 커피 마시면서 잘 데이트했는데 갑자기 본집 내려가서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별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집에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가족이 딱 집중하는 편이라 굳이 이렇게 연락하지 않는 편인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습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지났지만 사귀는 사이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비중이 가족에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불안하게 하는 남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내 생각하게 내 만든다. 생각하게 만드는 왜 연락이 거지. 안 오지? 이렇게. 그래서 데이트가 좀 별로였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좋았다. 그래서 제가 그 본집 갔다 와서 다시 영종도로 올라왔었을 때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만나자 그래갖고 그때 1943이라는 술집을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좀 답답했나 봐. 그래갖고 근데 좋아하는 거 맞냐 자기? 좋아하지. 그러면 언제 사귀냐고. 그래갖고 언제 사귀냐고. 오늘부터지. 이렇게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일산 차릴로 해서 만나게 됐는데 좀 그런 뭔가 동아리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미 활동에서 저는 만나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주짓수가 다른 종목과 다른 게 좀 유리한 점은 뭐냐면 유리하다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밀착이 밀착이. 왜냐면 타격 같은 경우는 때리면서 주먹이 밀착하지만 주짓수는 몸 자체가 다 밀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다. 친밀감이 많이 쌓일 수 있다. 타 종목에 비해서. 남녀끼리도 같이 하나요? 네, 같이 합니다. 자기가 코치니까 자기 맘대로 스파링 시키겠죠. 너는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코치이기 때문에가 나랑 해야 아니고 된다. 이렇게 하면 뭐 할 말 없잖아. 그렇죠. 살말 코치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제 이거 보면서 고객이니까, 이거 시청자분들이 주짓수를 갑자기 많이 등록하는 거 아닐까? 그 유튜브 쇼츠에 주짓수를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거 내 여자친구한테 보여줬는데 굉장히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각자가 생각하는 연애의 개념, 우리가 연애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연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애는 왜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성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고 남자는 또 성욕이 강하니까 만나고 싶고 여자도 이렇게 나를 지켜줄 든든한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게 맞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 본능을 좀 많이 믿거든요. 저도 인간이고 우리가 이제 누워서 귀찮아서 안 움직이는 이유가 게으름이 있는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게으른 것도 본능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칼로리 최대한 소비 안 하기 위해서. 뭐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 원래는 일을 해야지 도움이 나한테 되는 거지만 그냥 그런 것처럼 연애도 본능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애를 낳네 안 낳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애를 무조건 낳아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안 낳으면 인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애 안 낳는데 결혼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왜 둘이 그렇게 법적인 구속에 들어가는지. 애도 안 가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애를 낳으면은 훨씬 더 많은 지출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맞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사실. 당장 지금 우리끼리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 자식은 힘들게 하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만 얘기를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댓글에 봤는데 본캐가 힘든데 어떻게 부캐를 키우고. 맞지, 맞아. 근데 저는 그만큼 좀 약해졌다고 봐요. 지금 사람들 너무 그 인스타나 뭐 무슨 미디어를 보든 간에 다 부자가 나오고 잘 사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못 살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 잘 안 보잖아. 있어도 안 보잖아요. 나는 되고 싶은 게 따로 있잖아. 근데 그렇게는 못 되겠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애 키우고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모습을 보는데 나랑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고 나는 내가 혼자서 열심히 살아도 저렇게 되기 힘든데 애까지 있으면 당연히 못하겠지 이러면서 자기 뭔가 희망도 버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내 애를 갖고 싶다 이런 본능이 있는 여자. 왜냐면 자기 몸으로 또 애를 낳아야 되니까. 솔직히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힘들잖아요. 애 낳아도 애기가 나와도 엄마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이제 좀 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맞죠. 저는 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 옛날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플로 이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니까 오빠 결혼 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나 애기 낳고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거지 이랬더니 그러면은 애가 없으면 결혼을 못 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당연히 안 하지 왜 해 이러니까 이러면서 오빠 결혼은 사랑해야지 하는 거지 애를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사랑을 한다고 해서 결혼이 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가치관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무한하다고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여자친구 너무 사랑하지만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시련이 올 거고 그런 게 있을 때 솔직히 애들이 없으면은 이혼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하셨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도 우리 때문에 이혼이 더 늦어진 것도 있어요. 어쨌든 하긴 했지만 근데 그만큼 이제 서로 더 뭔가 우리 둘이 만들어낸 존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걸 같이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책임감을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안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즐겨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욜로족이 되고 버는 돈 다 쓰고 노후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맞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연애는 근데 어쨌든 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짧게 만난 경험은 별로 없고요. 1년 넘게 만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항상 진심으로 사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헤어지고 할 때마다 느꼈던 게 교훈이 항상 있었어요. 저는 아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구나. 내 여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어떤 걸 바랄 수 있어야 되는지 내 기준도 알게 된 거니까. 그리고 되게 성숙해진 계기가 많이 됐어요. 사실 그 가족도 같이 살고 하지만 몸을 부대끼면서 이게 항상 없잖아. 뭐 밥이나 같이 먹죠. 그리고 막 고민이 있고 당연히 저도 제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너무 사랑하고 하지만 이 여자친구만큼의 그만큼의 긴밀함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혈육이란 거랑 좀 다른 존재지만 근데 결혼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가족이 되니까 더 끈끈해지는 거고 또 애기가 태어나면 더 그게 끈끈해지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자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자친구랑 그렇게 같이 뭐 거의 살다시피 하고 하루 종일 연락하고 서로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막 사랑을 하고 더 많은 배려심을 부려야 되고 솔직히 부모님한테보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더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면 우리 엄마도 잘해야지 이랬다가 또 여자친구 생기면은 또 여자친구 그냥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진중하게 할수록 되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꼭 결혼이나 내 미래 가정을 꾸리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너무 공감되는 말이 많이 있었고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영화 혹시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그 핵 그걸 만들어 갖고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게 만들었던 그 폭탄을 개발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예요. 그 사람의 이제 그 원자폭탄을 개발을 했을 때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들을 다 많이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군대 그 연구소를 만들어주는 그 군인한테 요구했던 게 이 연구원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가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일의 능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끝내고 맞춰서 집에 가서 회복을 하고 다시 나가서 일을 하는 거랑 가족이 멀리 떨어져서 뭐 가족을 못 보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거기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건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그 사랑이 가정에서 나오는 그 힘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밖에서 너무 힘들다가 딱 이제 들어가면 퇴근이 없으니까 뭐 새벽 1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한데 저 기다리고 있다가 막 밥 못 먹었지 이러면서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밥을 못 먹은지 알잖아요. 그럼 막 요리해주고 막 이럴 때도 있고 다음날 뻔히 출근하는데 본인도 충고하는데 근데 오빠 고생했어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이러면은 그 하루의 피곤함이 싹 진짜 녹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연애, 결혼, 애기. 저는 애기 낳고 가정 꾸리는 게 최종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런 제도라고 그래야 되나? 남자한테? 좀 물론 이제 여자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그냥 씨만 뿌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보통 남자들은 좀 내 여자다 싶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나를 뭐 잘 못 책임질 것 같네? 혹은 저 남자가 내가 옆에 있는 남자보다 훨씬 더 좀 대단한 남자인 것 같고 조금 더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걸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묶어 놓으면은 불화가 생겼을 때 이혼을 하면은 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누게 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냥 탁탁 서로 합의해서 멀어지면 되는데 이제 막 정부가 개입을 하고 변호사한테만 돈을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저는 조금 좋은 건가 싶기도 해요. 물론 그 장단점이 있겠지. 결혼을 하면은 조금 더 그 법적인 구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화가 있더라도 최대한 맞춰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양면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거는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도 사실 집을 그렇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이유도 사실 뭐예요? 그게 가정을 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혼자 살려면 고시원 살아도 돼요. 그니까. 진짜. 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하고 뭐 어디 하고 부동산 하고 또 뭐 사업을 하고 이런 이유가 물론 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결국 그 꼬리는 약간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뭐 48평짜리 한강뷰 집에 사는데 자기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있는 게 너무 다른 건데 그래서 약간 저는 연애는 최종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제도는 근데 저는 인간이라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음, 그러니까 또 본능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우리 모임의 이 구성원들은 조금 더 본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진취적인 면이 좀 많은 사람들인데 그냥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이 없다면은 자기가 뭔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저질러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수를 위해서 그렇죠. 뭔가 사회를 꾸리려면은 어쨌든 옛날엔 그런 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만들어졌을까? 옛날에는 간통죄 이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그만큼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 다 파탄나면 사실 이 사회가 망하겠죠. 애도 안 낳고 막 그리고 애를 낳았어도 막 학대 받거나 다 그러거나. 편부모 가정에서 크고 한쪽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제 다 정신병이 오거나 뭐 안 좋아질 확률이 높잖아요. 실제로 뭐 범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사회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약간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뭐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다수가 이렇게 좀 시스템을 잘 따를 수 있게, 그러니까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게 되는 반면에 그거의 법에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존재하고 그래서 항상 이게 끝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가 있지만은 그게 있기 전에 우리끼리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연애를 할 때 가정을 아직 안 꾸렸을 때도 그런 걸 좀 맞춰가는 연습부터 하거나 결혼을 했어도 이렇게 사람이 기분이 맨날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는데 어떻게 맨날 똑같아요. 마음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낫냐 안 낫냐 그리고 나왔는데 뭐 장애가 나올 수도 있잖아 솔직히 확률상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끼리 얼마나 긴밀한 관계이고 믿음이 있고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현실적인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가 이거를 서로 부부가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연애할 때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나랑 너랑 결혼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 또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좋은 모습 보여주고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속으로는 싫은데 막 좋은 척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마음에 들려고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혹은 여자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나중에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까라고 예측을 해봤을 때 그 선택을 저는 얘한테 지금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서로 신뢰가 가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상대방도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면서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좀 갈등의 불씨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엄청 그리고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더 큰 일이 왔을 때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예상을 미리 해보고 하다 보니까 넘겨짚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연애를 그래서 그 전에 연애를 그렇게 안 해봤었다면은 제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면 지금 이 여자랑도 그런 대화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고 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성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가 진짜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계의 그런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의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연애를 해야 된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저 안 했는데. 아 맞다. 기다리고 있는. 아, 저는 연애는 음. 걸음망이다. 걸음망. 네. 결혼으로 가기 전에 음. 이제 걸러야 될 사람은 걸음망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3년을 만나도 한 번도 안 싸우는 여성분이 있고 한 3달을 만나도 매일 싸우는 여성분이 있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싸우면 그냥 그 사람 안 맞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내가 나한테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뭐 기억을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분은 엄청 맨날 싸우시는 분은 화가 나는 거. 또 그걸 기억 못해? 그건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엄청 예민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억 못했어. 바쁘면 뭐 기억 못할 수 있지. 덤덤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연애는 걸음망이다.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의 그런 경험을 많이 늘리는 작업인 것 같네요. 어차피 우리는 결혼을 목표로 계속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떤 여자인지 또 알아내야 되고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혼하고 법적 다 했는데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여자를 좀 만나보는 걸 추천하는 편이시네요. 그럼 네, 무조건. 그럼 최소 몇 명? 최소 5명? 5명. 최소 5명. 물론 근데 한 방에 했는데 한 명 만났는데 너무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러면 바로 결혼해서 된다고 생각해요. 확신이 든다면.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그 사람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버리고 가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명수도 중요하긴 한데 네. 뭐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할까요? 결혼 생각한다면 최소 1년은 봐야 된다 생각해요. 사계절은 최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1년 정도. 네, 최소.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한 1년 정도는 옆에서 봐야 어떤 사람인지 왜냐면 파악이 되지 않을까. 100년을 볼 사람인데요. 맞아. 좀 오래 살 계획이신가요? 130살 정도 아니요, 전 200살까지. 아 진짜요? 저는 와. 그 생각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사람을 컴퓨터에 넣어서 컴퓨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정신을? 온다면 컴퓨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요? 네, 전 진짜. 제가 삭제 실수로 이제 거기서 안 해. 약간 그런 주제의 영화도 봤던 것 같은데. 네. 매트릭스랑 비슷한.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약간 불멸의 존재인데.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거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여자를 많이 만나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나? 왜냐면 이제 20대 때 뭐 학생 10대 때는 학교에서 만난다 쳐. 20대 때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뭐 대학교에서 만났다 쳐. 만약에 대학을 안 갔어. 그럼 뭐 직장 내에서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 30대 때부터는 이제 약간 진짜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약간 각자가 생각하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나 혹은 팁 같은 거 좀 말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인 편이었어서 소개팅이나 뭐 자만추를 하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어플 하는 걸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도 살다 보니까 이게 만날 데가 없어 그냥. 이미 내 주변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소개팅도 받을 만큼 어느 정도 받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다고 갑자기 길에 걸어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저 용기가 부족하거나 뭐 진정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서로의 니즈가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어플을 깔아가지고 이제 해본 건데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욕구가 많이 올라갈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내가 어플로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났잖아. 그래서 해봐. 그래도 어플은 좀 이렇게 하면 안 급한 거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급해요. 근데 나 진짜 당장 막 올해 안에는 꼭 결혼하고 연애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나 어플은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럼 넌 덜 급한 거지. 근데 저는 싫어하는 건 있습니다. 나이트랑 클럽에서 만나는 건 싫어해요. 물론 제가 이제 그런데 가보질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일한 적은 있거든요. 약간 유흥업소에서 만나는 거는 제가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일하면서 보니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상 굉장히 높게 좀 솔직히 더러운 짓을 많이 하잖아. 남자들은 거기 가서 여자들 꼬시려고 가는 사람 많고 원나잇 하려고 가는 사람 많고 여자들도 그런 걸 알고 가거든요. 그럼 나도 그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뭐 친구들이랑 춤만 추러 왔어요 해도 만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남자가 술 취해가지고 만지는 거 다 봤어요. 전 일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막 괜히 와서 막 그냥 비비면 몸 비비고 괜히 막 허리에 손 얹고 막 만지고 뭐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이런 건 거의 안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알매도 계속 갔다는 거는 그 사람도 그런 의도가 있었거나 그걸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순한 생각이 있는 공간에서 만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물론 제가 아는 분들도 뭐 나이트나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저는 확률상으로 굳이 그런 데서 만나야 돼라는 거죠. 굳이. 다른 더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 그렇죠. 물론 거기도 서로 니즈가 맞는 곳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그래도 장기적인 관계로 볼 있잖아요. 때는 그렇죠. 그 남자는 또 거기서 나한테 뭐 잘해주고 해도 솔직히 뭐 말하는 클럽 가면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여자친구가 됐어. 근데 그 사귀고 나서부터는 클럽 가지 마. 왜 가지 말라고 하겠어. 당당하고 자기도 괜찮으면 가라고 하겠죠. 그럼 자기가 클럽 가서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회포 풀다 와 하는데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면은 못 가게 할까요? 이러면 이제 반박 불가 되는 거거든요. 지네들도 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만나는 게 좋다. 근데 그 외적으로 소개팅 뭐 어플 솔직히 뭐 길에서 번호를 따도 되고 헌팅하거나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확실한 전략이 있습니다. 확실한 전략. 확실합니다. 메모해 주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학교, 회사 다 똑같죠? 학교, 회사 아니면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종교 활동. 여사친을 만드는데 굳이 막 3-4명씩 친해질 필요 없어요. 딱 한 명. 분명 적어도 회사, 학교에서 1명 정도 여사친이랑은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아리, 종교 활동에서도 1명 정도는 여사친이랑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사친을 친해지면 그 여사친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여사친을 노리지 말고 그 여사친이 별로여도 돼요. 여자인 친구면 무조건 그 여자들은 무리가 있거든요. 적어도 3군데잖아요. 그럼 5명 최소 15명 중에서 적어도 1명쯤은 날 좋아해요. 네, 확실하게. 적어도 1명쯤은.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된다. 무조건 남자는 다다익선 전략으로 가야
어떻게든 내 확률이 1%면 100명한테 노출되면 한 명이 걸리는 거잖아요. 1%라도 무조건 노출 확률을 높아야 된다. 그리고 여사친을 만들 때 한 명에게 좀 집중해서 좀 많이 친해져야 된다. 그러면 한 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10명이 되고 그런 전략이 저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던. 결과론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과론적이고 결과론적이었어요. 아. 굳이 제가 여사친이랑 친해지려고 막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도 한 명 정도는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중 여자가 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자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여자를 못 만나고 있다면 여사친이라도 빨리 만들어라.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있기 네. 때문에 여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아 근데 많은 여사친이 있어도 소개해주는 건 또 다른 것 같아. 그치 이 남자가 이제 내 친구를 소개해줄 만한 남자니까 또 이런 것도 잴 수 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소개를 안 시켜줘도 돼요. 소개를 안 시켜줘도 되고 그 친구들과 놀다 보면 소개팅 내 친구 소개 받아 이게 아니라 한 번쯤은 같이 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뭐 술자리 얘네끼리 술 먹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야 너 어딘데? 너 압구정이야? 나도 압구정인데? 뭐 가서 간다든가 한 번쯤은 와요 살면서. 살면서 한 번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니 한 번이 아닌데 난 여사친이 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한 명 친해지다 보면 이미 압구정의 두 팀은 내가 여사친도 술 먹고 있어. 그러면 다다익선 전략으로 해버리면 또 여사친의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 종교 활동에서 여사친 한 명이랑 친해요. 근데 그 걔네들이랑 놀다 보니까 또 한 명이 친해졌어. 그럼 2명 됐죠? 근데 걔 5명이 또 있잖아요. 그중에 또 한 명이랑 친해졌어. 무한확장입니다. 다단계예요, 다단계. 진짜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왜 여자들이 자기 남자친구 여사친 많은 거 왜 싫어하겠어요? 생기는 게 있으니까.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 좀 약간 진짜 나는 막 나가는 것도 잘 못하고 말 주변도 없고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는 SNS인 것 같아요. SNS. 요즘 SNS가 너무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들면 뭐 DM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어플 아까 소개팅 어플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경험이 전무하다면 거기서 이런 여자 저런 여자 이런 경험을 쌓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아무래도 좀 낮으니까 그래서 뭐 동아리나 이런 거 취미 활동 할 때도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SNS는 돈 나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서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거기서 얻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다음에 여자 만날 때는 이렇게 해봐야지 뭐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거 분석을 하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경험을 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를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문자는 어떻게 보내야 되지, 뭐 DM은 어떻게 보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나중에 연애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게 좋다. 물론 처음에는 막 당연히 답장도 못 받고 막 욕도 하겠지.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답장을 안 해주다니. 하지만 그런 걸 이제 포기하지 말고 분석을 하다 보면 점점 늘고 있는 자신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결국에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어떻게든 이제 막 여자친구 사귀고 싶고 하면은 노력을 해야지 맞아요. 되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한두 번 이렇게 해보고서는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 안 되지? 일이나 하자.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냥 단정을 끝나는 해버리면 거예요, 답이 없으면 거기서 너는 그냥 이제 끝나는 나한테 거야. 지는 거지. 음, 나는 계속 하니까 난 될 때까지 하는데 너는 그만 멈췄으니까 나보다 안 되겠지. 그래서 맞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비단 또 연애뿐만이 아니고 진짜 다른 영역에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했을 때 안 되면 오케이 분석, 트라이 깨지고 다시 분석해갖고 점점 늘려가는 게 딱 그 저희가 얘기했던 그 5가지가 다 공통된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해라. 될 때까지 해라. 진짜 당신이 도전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배가 부른 것이다. 고프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가 나이 30이 넘어가면 이제 힘들다. 그때는 능력을 본다. 그때는 여자들이. 능력을 많이 본다. 이걸 20대들이 보고 있다면 음. 지금 최대한 나의 순수함을 봐줄 때 음, 많이 하도록 음, 해라.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라이트하게 접근을 해볼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보는 게 다르잖아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외모를 좀 많이 보는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는 막 키, 뭐 이거 옷, 패션도 많이 보고 뭐 말하는 거, 재치, 유머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여자는 이제 좀 그런 능력을 많이 갖춘 남자를 이렇게 고르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연애 시장이 훨씬 더 빡세다고 생각을 해요. 소개팅 어플 같은 것도 보면은 여자는 막 엄청 성비 8대2, 어. 9대1 이런. 아무리 못생겨도 남자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매칭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남자는 진짜 잘생겼는데 뭐 사진을 좀 못 찍었다거나 이러면은 매칭 잘 안 되고 탈락. 탈락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연애 시장은 굉장히 남자한테는 치열한 싸움인 것 같은데 각자가 생각했을 때 그 치열함 속에서 이거는 꼭 키워서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는 꼭 키워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손흥정 선생님이 짤이 있잖아요. 남자는 뭐야? 자신감. 자신감. 솔직히 그게 다다. 자신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남자한테는 내가 지금 뭐 키가 작든 못생긴 옷도 못 입고 막 사회적인 능력도 없고 해도 자신감이, 물론 그러면 자신감이 굉장히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근자감인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보면은 뭐 제가 잘생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냥 근자감이 있었어요. 공부를 제가 뭐 잘한 것도 아니었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했지만 항상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태도를 대했을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SNS에서는 증거를 요구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누가 증거를 요구해. 근데 그냥 가서 당당하게 앉아갖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넌 그랬어? 그래. 이렇게 얘기 잘 들어주고 하면은 얘는 친해지고 싶어. 그 남자도 똑같지 않나요? 자신감 있는 남자랑 더 친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맞죠. 그게 막 좀 거만해 보이거나 너무 빈소래처럼 보이면 거부감이 들지만 딱히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는데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은 좋아하잖아요. 소개팅 나갔을 때도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몇 살 누구누구 무슨 일 합니다. 뭐 땡땡 씨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해 보이면서 되게 리드하는 느낌 팍 들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내가 포르쉐 타고 왔는데 자신감 없게 해봐. 여자가 날 좋아할 것 같아? 절대 안 좋아한다고. 자신감. 무조건 자신감이다. 무조건 자신감이다. 내 지금 저 영업할 때 후배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네가 지금 영업을 잘하건 못하건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빚이 많건 없건 너희가 얼굴이 못생기든 잘생기든 무조건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면 널 전문가로 볼 것이고 너를 좋아할 것이다. 근데 그 여자 만날 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게 좆도 없어도 당당하게 하면은 뭐 있나?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저한테 하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럼 점점 더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망해. 그러니까 다시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신감 있게 해라. 내 현재 상태 파악하지 말고 그냥 자신감 있게 해. 오히려 그게 자만심으로 보이더라도 그게 나. 찌질한 것보다는. 그러면은 뭐 만약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면 훨씬 좋지만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야. 그러면은 보여지는 거에 자신감을 여자는 느껴야 되잖아요. 그럼 보여지는 거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전제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전 근거 없는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근거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내가 잘생겨서 자신감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얼굴을 사고 나서 못생겨지면 어떡해요? 자신감 없어지나요? 아니죠. 나를 믿어야지 그냥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나를 믿는 거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건데, 내가 돈이 많고 뭐 잘생기고 키가 커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게 없어지면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을 때는 가장 강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팔 하나가 없어도 얼굴이 사고 나서 갈렸어도 그래도 자신감 있게 살면은 유튜브 촬영해서 올리고 저 얼굴이 사고 나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멋있잖아요. 그런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 자체를 아예 믿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내가 조건을 따지지 말라니까. 근데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높은 거는 외적으로 뭘
봤을 때 평가를 좋게 받았을 때 좋은 건 맞으니까. 근데 여자들한테 저도 이제 그런 거 막 보거든요. 남자들 볼 때 뭘 보는지 여자들이 그런 거 가끔 링크 뜨잖아요.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자신감이랑 외적인 거는 좀 깔끔한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멋있게까지 막 연예인처럼은 안 해도 그냥 옷 못 입겠으면 그냥 셔츠에다 슬랙스 입고 로퍼 신고 가세요. 옷 못 입겠어요. 그냥 까만색으로 다 입고 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체형이 안 좋으면은 좀 이렇게 박스티 같은 거 입고 한다던가 그 정도는 해야죠. 그냥 그거에다가 자신감 있는 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여자들은 솔직히 외모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만 보는데 만났을 때는 그때부터는 외모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전 노력이 솔직히 말하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 내가 뭐 1%는 아니더라도 50%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피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여드름이 엄청 많고 살도 엄청 쪄서 친구들이 맨날 돼지라고 놀렸거든요. 근데 전 살도 거의 17kg, 18kg 빼서 감량도 하고 피부 책 읽어보면서 피부도 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조금 이성한테 조금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피부 관리나 체중 감소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키를 늘린다던가 이거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어깨라도 넓혀야 된다. 운동을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깨라도 키워서 난 여자들 중에서 키는 안 보지만 어깨를만 넓어도 괜찮아 하는 여자한테 조금이라도 호감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저는 100% 노력형이거든요. 살도 빼고 피부 관리도 막 책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막 공부하고 옷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입을까 해서 전 쇼도 챙겨 보거든요. 지금 이 자켓도 워크 자켓이라고 요즘 이제 트렌드로 앞으로 다 바뀔 거거든요. 워크 자켓으로 항상 패션 쇼도 챙겨 보고 전 노력을 많이 해서 눈도 이거 또렷하게 하려고 이거 수술도 한 거거든요. 전 굉장히 노력파. 노력을 해서 그나마 중간 정도 와서 여자들이 그래 키는 작지만 뭐 나쁘지 않네 해서 여자를 만나는 거지. 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도 빼고 피부 관리도 하고 머리 스타일도 깔끔하게 잘랐어. 그런데 그래도 여자들이 옷도 깔끔하게 입고 하는데 여자들 그래도 날 안 좋아해. 그러면 코 성형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코 성형 정도 남자는 또 코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 성형 정도는 해도 괜찮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발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 자신감이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나 자신을 믿는 계기가 운동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없었을 때 막 자신을 믿는 그런 게 없었어 보다는 운동을 해서 그게 강해진 거지. 엄청 강해지고 단단해진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애에서. 왜냐면 내가 뭐 몸이나 뭐 외적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냥 부수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좋지. 잘생기고 몸 좋고 이러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근데 말을 못 한다면은 그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연애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고.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만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해. 첫 만남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막 뭘 해야 될지 남자가 리드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드도 못 하고 저 다음엔 뭐 드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버벅댄다든지 아니면은 막 리드하는 모습 보이지 못하고 그러면은 뭐 지영 씨가 원하는 대로 저는 다 좋아요. 뭐 이렇게 막 잘 얼소리가 좀 변했는데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면은 여자가 보기에는 얘가 약간 남자다운 매력을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근거 없는 말이더라도 자신감 있게 목소리 또박또박하게 말한다면은 그 목소리에서 오는 압도감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이 사람 뭐지? 라고 주의를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하는 능력이 없다면 좀 연애할 때 힘들지 않을까. 그럼 말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말하는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감 지식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을 읽어도 음. 말하는 화술에 대한 책이 있어서 그것만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라 그래 자신감 있는 어투나 이런 거는 나 믿는 내면에서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자신감 있게 탁탁탁 얘기를 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이 없다면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그 대화는 뭐 좀 깊이가 없는 대화가 될 수 있다. 자신감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 뇌 크기를 확장시키는 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가 조금 더 연애할 때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공감합니다. 네. 말하는 거 진짜 중요한데 저 뭐 첨언하자면은 자신감이 있는 거는 뭐 기본 베이스인 거고 이게 어쨌든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대화가. 근데 맞아요. 뭐 내가 내 전문 분야에서 막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 상대방 이거 의중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좀 키워야 되는 것 음. 같으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공감 능력이라면 그냥 리액션하는 거 보통 이런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좀 열심히 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경쟁하는 연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돋보여야 돼 우리는. 맞아요. 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얘는 What's up? Hey? 막 이런다면 그게 별로더라도 다르기 때문에 돋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무기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 남자는. 그래야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 제가 연애 했을 때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나 연애 중간에도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저는 이제 저를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됐던 게 말적으로 봤을 때는 내 가치관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좀 저를 좋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이 있고 왜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게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탁 하는 것처럼 얘는 그냥 되게 뭔가 이렇게 단단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저 사람 신념이 좀 있는 사람이네. 맞아. 신념이 있구나. 이거를 느꼈을 때 여자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외모가 별로고 해도 말주변 없고 해도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저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눈을 딱 보면서 이제 탁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비전이 있는 남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괜히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팁으로 하나 제가 드리면은 제가 했을 때 좀 잘 먹혔던 거는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이유가 그 반응을 자꾸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 여자 반응을 안 봅니다. 물론 캐치는 하지. 근데 이게 재밌냐 재미없냐 이렇게 판단하지만 딱 했는데 안 먹혔다고 해서 그럼 나 틀렸네. 좋됐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되게 재미없었나 보다. 너무 무표정이시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이러면서 한번 재밌는 얘기 해보세요. 괜히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뭐 제가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이게 또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여자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이유가 일단 또 얘기 나오는데 또 자신감의 베이스가 없어. 맞아요. 맞아. 그리고 뭐 지식이나 이런 것도 없고 내 신념도 없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 신념이 나와야지 나란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만약에 면접 보는 거라 생각을 하면 다 똑같은 자격증에 똑같은 비슷한 대학교 수준에 비슷한 학점에 다 비슷한 저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활동을 해서 뭘 얻었다 다 똑같이 써 있는데 어떤 애는 나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직장 다 때려치고 사업을 했습니다. 뭐였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 똑같이 다른 남자들은 다르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본질을 그냥 키우면 스킬적인 건 그냥 알아서 따라오게 되고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여자를 판단하는 거죠. 왜 너는 이 자리에 나왔냐? 어떤 남자를 원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남자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여자들이 저를 더 좋아했어요. 제가 또 막대했는데도 한마디로 막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더 좋아했어요. 이상하게.
그쵸. 어. 신념이 있는 남자들을 조금 리스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막 뭐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아예 엄마가 공장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일하는 거야. 얼마나 남자가 봐도 매력이 없는데 와 여자가 왔을 때는 엄마가 들어가래. 엄마가 나 공장 들어가서 이교대로 돈 열심히 벌어갖고 차곡차곡 모아서 적금하래. 그래서 나 그거 하고 있어. 오 그래 음. 축하해 열심히. 뭐 친구로서 말할 수 있지만 이성적인 매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막바지로 이제 도드리를 했습니다. 그 결혼 생활, 연애 생활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저는 딱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가 생각하고 그리고 각자가 추구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 먼저 해보세요. 뭐 저는 아무래도 좀 가정적인 여자를 추구하죠. 막 애 잘 보고 막 제가 일하고 돌아왔을 때 뭐 밥을 차려준다던가 그리고 뭐 내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잘 경청해주고 리액션해주고 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가정 애기를 이렇게 잘 해갖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런 여자를 좀 추구하는 것 같고 남자의 역할은 이제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전투 오늘도 승리하셨습니까? 전투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 그 힘이 없으면 돌아와서 맨날 힘 없는 모습 보여줄 거야. 아 힘들어 난 못하겠어. 그러면은 여자가 봤을 때 존나 불안하잖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이겨내고 와서 오늘도 승리하고 왔네요. 자, 밥 같이 식사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하는 남자랑 힘이 없이 힘들어 피곤해 소파에 누워 이런 남자랑 좀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필수일 것 같고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게 또 이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이런 사회 환경이지만 만약 옛날이었다면은 내 여자를 지킬 수 있는 힘 진짜 이런 물리적인 힘 만약 여기서 내 여자를 범하려고 2명이 나타나 2대1이야 존나 불리한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은 또 그리고 내 여자를 지켜야 되는 책임감과 또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간 좀 날 잘 따를 수 있는 순종적이고 화목한 여자고 남자는 힘이 있고 책임감 있는 남자가 저는 좀 이런 좋은 남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시너지가 딱 나는 것 같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다 얘기해 버렸나요 남의 제가? 역할이 똑같은데? 추구하는 게 저희는 비슷한 사람들이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자를 조금 더 배려하기 위해서 더 목숨 걸고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성이 중요하다는. 근데 요즘에 이제 사회가 좀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쿵쾅이들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직업,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딱 나눠져 있는데 왜 남자가 또 돈을 많이 주냐? 혹은 또 여자가 뭐 돈을 많이 주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남녀의 역할이 이런 구분이 점점 이렇게 붕괴되어 가고 있고 그거를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얘기하면 좀 민감하게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미국에는 되게 많은 성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원래 2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성별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캔슬 시켜버리는 거야. 다양성을 존중을 안 해.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한 아메리카인데 캔슬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항상 뒤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페미니즘 이런 게 들어갔고 뭐 여자가 뭐 애를 봐야 된다니 독박 육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독박으로 돈 버는 건 그거는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독박 육아가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애 키우는 건데 독박이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그게 당연했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게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자기가 가장으로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발전시켜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발현을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여자도 애 안 힘들잖아 이러면서 키우기 싫어 이러면서 안 낳는 거고 나도 그렇게 독박 육아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남자가 혼자 돈 다 벌어오고 해도 애는 나 혼자 보냐 뭐
다른 남편들은 비교하고 이런 것 자체가 책임감이 없는 거지. 그 얘가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가 왜 나올까라고 그냥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돈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곧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자도 돈을 심지어 남자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역할이 좀 불분명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돈은 내가 벌면 되지. 뭐 애는 네가 키워. 여자가 남자 보고 이제 그럼 남자도 이제 아 얘가 나보다 돈을 더 안 버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집에서 설거지 하고 막 이렇게 그냥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전통적인 그런 역할이 막 다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좀 뭐라 그래 저는 그걸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뭐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남자가 용돈 타 쓰고 막 가정주부 역할을 하고 여자가 돈을 뭐 몇 천만 원씩 벌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음, 아, 그거는 뭐 그들끼리의 삶이고 자기 가치관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는 여자의 욕구는 좀 보호받고 싶어 하고 남자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많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자도 여자가 타다 주는 돈 쓰는 것보단 내가 직접 벌어가지고 더 먹여 살려주고 더 여자한테 존경을 받는 아이들한테 존경을 받는 남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저는 완전 그런 전통적인 남성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자는 돈 안 벌고 애 좀 잘 키워줬으면 나 내조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제가 혼자 경제적인 모든 걸 다 감당할 생각이에요. 결혼해도. 근데 그 수준은 제가 정하는 거죠, 이제. 음,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뭐 타고 싶은 차, 좋은 집,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가고 싶은 데 가자고 하고 가격표 안 보면서 살고 싶은 음, 내 여자랑 내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지. 음,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도 그렇게 하고 싶고. 어. 근데 맞죠. 이게 그렇게 자기가 세팅을 했으면은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짜 해야 되잖아요. 전 지금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뭐 있으면은 처음에도 연애할 때 지금은 통장을 같이 그 결혼 얘기가 더 많이 오가면서 우리가 생활비를 그러면 같이 사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해갖고 같이 쓰자. 근데 월세는 대신 제가 다 내요. 근데 이것도 반띵 해야 돼 솔직히. 그런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근데 난 그게 싫어. 왜 내가 사는 집에 내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너는 같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야. 그러니까 월세 내가 낼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약간 좀 남자답지 못하게 한다면 이제 같이 사니까 50씩 내자. 100이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밥값 같은 거는 이제 같이 데이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워낙 같이 모든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혼자 다 감당하면 월세랑 그런 거까지 다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이 되게 많았으면 그것도 그냥 제가 다 했을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해서 뭐 바라는 거 밥 해줘, 뭐 빨래 해줘,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지 마. 그리고 무거운 건 다 내가 들 거야. 뭐 고장 났어 다 내가 고칠 거야. 위험한 거 하지 마. 의자 밟고 위에 올라가지 마. 이런 거 제가 다 그런 진짜 얘기하거든요.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편하게 택시 타라고 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지 말라 그러고 저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을 번 이후부터는 이런 거를 자기가 지키면은 여자도 믿고 따라주는데 여자한테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지 할 것도 안 하면은 당연히 여자가 안 해줍니다. 이건 책임과 그런 자기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전통적인 남성상이 있더라도 따라주는 여자들이 많다. 좋습니다. 수현 씨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저는 뭐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저보다 3배 이상을 돈을 번다. 그리고 뭐 서로의 합의가 있으면 저는 뭐 집안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여자분이 성적으로 남자분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진대요. 그럼 내가 해도 되는데 그렇게 난 성적 매력도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뭐 바람을 핀다던가 그 자기 와이프도 그 회사에 더 높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뭐 바람이 난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원래 원신이었잖아요. 남자가 좀 지켜주고. 그래서 저 남자면 기왕이면 뭐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해서 와이프를 는 집에서 집안일 할 수 있게 하면 좋죠. 그리고 그 아기가 1, 2년 태어나서 1, 2년이 100세의 인생을 다 좌우한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이 어머니의 그 따뜻함을 못 느끼면 그런 친구들 나중에 커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과학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적어도 예, 그 아기가 좀 자라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집안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좋습니다. 좀 뭐 이 뇌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 어차피 우리는 다 조상에서부터 태어났고 그 정신을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전통적인 남성성을 다 추구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맞벌이가 좀 많아지고 나 누군 그렇게 안 하고 싶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진짜 그렇게 맞벌이를 못하면 진짜 살기 힘들기 같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고 점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그렇게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아니면은 이게 전통적인 남성성을 약간 없애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런 약간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속 하는 게 제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남성성을 가지면서 연애를 하는면도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딴 거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삶이 조금 더 윤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은 자기의 자유니까 뭐 본인이 집안일 하고 뭐 이런 거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만 그게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런 전통적인 남성성을 했을 때 훨씬 더 여자도 팔로우도 많이 하고 인생 살면서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인 건 어쨌든 막 이런 거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얘기가 주제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배려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여자 사랑하고 해주고 싶으면은 저도 막 밥 해줘 빨래 해줘 하지만 저도 요리 많이 해요. 빨래도 많이 하고 근데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야. 애가 태어났어. 돌봐줘. 이런 것도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여야지. 맞아요. 내가 남자고 여자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럴 거면 애 낳지 마세요. 연애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시고 그냥 괜히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아니면 똑같은 놈들끼리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둘이 살든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근데 배려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더 포용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주거든요. 여자한테도 주고 친구한테도 주고 여기 동생들한테도 내가 뭐 하다못해 커피라도 사오겠다고 하고 밥도 사고 하면은 좋은 사람을 인식을 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어서 배려를 한 건데 맞아. 그거를 자꾸 무슨 독박육아에 남자도 무슨 요리를 한 해만에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 사랑하는 내 여자한테 아이들한테 요리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지. 그 남자라고 요리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유명한 요리사 다 남자인데. 그쵸, 똑같은 얘기잖아.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여자도 능력 있는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또 존경을 해주고 대신에 내가 남자면은 남자로서 또 뭐 무거운 걸 든다든가 아까처럼 뭐 고치는 게 있으면은 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가장으로서 딱 중재를 해준다던가 이런 모습 보이면 여자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 그래도 내 남자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나? 맞아요. 존경할 부분이 서로 있어야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한쪽만 뭐 내가 돈도 벌고 지혜도 높고 내가 더 사랑도 많이 주고 근데 쟤는 막 집안일도 못해 이러면 당연히 비교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부족한 점을 자꾸 발전시켜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면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다 알아주죠. 아 제가 그래도 혼자 스트레스 많을 텐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러면은 서로 더 돈독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름답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막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저 새끼들은 무슨 극단주의자처럼 생각을 할까봐. 근데 너무 상식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건데 그거를 그냥 말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냥 거죠. 사랑하고 배려심을 부리는 거다. 음. 다른 사람한테 잘 해줘라. 네가 먼저. 조회수 높게 앞에 거 자르는 거 자극적인 거 빡 하고 따로. 그렇게 돼, 그래.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안 봐. 앞에서 다 나갔어. 맞아. 개새끼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저 새끼가 문제야, 저 새끼가. 이렇게 하다 끝나겠지 이제.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진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는 그렇게 해야 됐어. 여자는 이렇게 했어야 그리고 됐고. 뭐 문제 생기면 다 남자 책임이야. 맞아. 어. 근데 그게 그냥 당연시되고 그냥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뭐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뭐 어떻게 된지 몰라도 아무튼 이게 이 얘기가 나와. 항상 사회 통념은 항상 변할 거기 때문에 그 변함에 있어서 내가 주관을 갖고 내 신념을 가지고 좀 살면은 다른 게 뭐 와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에 맞춰서 또 시대의 변화도 인식을 하면서 내가 또 해줄 건 해주고 하면은 계속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어떤 막 그런 가치관이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PC주의 이런 거 없었잖아 옛날에. 맞아. 또 분명히 뭐가 나온다고. 뭐 이상한 극단주의자 애들은 자꾸 뭘 만들어. 맞아. 지네가 편하게 살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하니까 뭔가 가치관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우린 인간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 제발. 근데 신경 쓰지 말고 저는 당장 내일 해야 되는 거 하고 자신한테 집중하고 뭐 저렇게 싸우면 그래 이렇게 그래 알겠어 네 말이 다 맞아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확신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해. 내 가정이 제일 중요해. 저 사람도 아니야 그건 틀렸어. PC에도 다 틀렸어. 야, 뜯어 고쳐야지 저 새끼들. 왜 뜯어고쳐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고 나는 내 가정에 충실하면 맞아, 되는데. 맞아. 좋습니다. 자, 마무리로 이제 이거 보고 계신 분들한테 좀 조언 같은 거. 연애는 이렇게 하면 좀 좋은 것 같더라. 좀 건설적인 것 같더라. 약간 이런 거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고 이제 성장을 많이 했던 이유가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했었고 좀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서 진중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여자친구들이 이런 얘기 오빠랑 처음 해봐 이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냥 생각 없이 연애만 했구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몇 명을 만나야 되냐 한 번 만날 때 몇 년 만나야 되냐 막 이런 거 얘기 나온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 지금 여자친구랑도 2주 만났었지만 결혼을 결심한 것처럼 근데 2주 동안 그 전에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대방이랑 해본지 않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진짜 현실적인 결혼 얘기도 하고 감정적인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어떤 대화를 나눴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가 근데 신념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이 없으면은 솔직히 그냥 연애 뭐 여자친구 뭐 4년 5년 사귀었어요. 내 여자친구도 지금 전에 사귀었던 애랑 4, 5년 사귀었었대. 커플링도 하고 맨날 근데 뭐 결국에는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걔 이제 단점이 많이 보이고 센스 없는 놈이네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처럼 무슨 대화를 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영화 가고 모텔 가고 잠자고 놀이공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중요한 그런 것도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좋은 추억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외로워서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만나는 연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애가 아니어도 다른 남자든 다른 여자든 와도 똑같이 그렇게 연애하면은 내 마음에 드는 조건만 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만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해준 사람 이런 개념도 버리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내가 가정을 꾸리고 싶고 뭐 남자든 여자든 상대한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원하는데 너가 좀 나는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서로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면은 서로 싸우더라도 엄청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몸만 섞으려 연애하지 말라고. 좋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눈이 달려 있고 코가 달려 있고 상대방도 사람이어서 성격을 많이 보거든요. 적어도 내가 뭐 카리나 같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적어도 카리나보다 좀 더 위에 등급인 남자가 돼야 돼요. 여자들은 절대로 자기보다 밑에 등급인 남자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솔직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외적으로도 노력 많이 하고 일적으로도 이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일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남자가 인생이 피와 살을 깎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경쟁자를 다 제치고 올라서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테이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일단 좋은 사람이 되자. 좋습니다. 깊이 있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내 가치를 먼저 올려라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저는 다들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저는 연애하면서 특히 요즘에 조금 가지면 좋을 법한 게 비교하지 마라.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왜냐면 SNS 지금 문화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다른 생활, 다른 커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전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걸 다 보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집에서 데이트했는데 쟤네들은 오마카세를 가서 몇십만 원씩 데이트를 했네. 부럽잖아요. 저기 뭐 호텔을 뭐 대여해서 1박 2일 뭐 한 1박에 막 몇십만 원짜리 숙박을 해서 데이트를 했네. 우린 뭐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그것만 반대로 생각해서 그것만 없다면 그 당시에 너무 행복한 데이트였는데 비교군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불행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옆에 있는 그 데이트가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당신은 그 비교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애초에 그 비교군을 만들지 말고 그 당시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면은 아무것도 상관없다라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NS 너무 빠지지 마세요. 네. 서로 진실된 사랑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제가 연애 주제에 대해서 준비한 건 이 정도까지고요. 네. 오늘 너무 할 얘기가 많다. 너무 많아. 아직도 지금 너무 많아. 그리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할 수 있어 나도. 할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파트 2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 조금 더 유입을 할 수 있게.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원나잇 할 수 있는 여자 5명 만드세요. 여자친구가 생리일 때 당신 누구랑 관계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Stay up, I feel so outdated. How can we look the other way? Sun is out.